네, 안녕하세요. 공간 정리 전문가 정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그동안 5천여 집을 직접 바꾸면서 현장에서 느끼고 배운 노하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는 노하우에 대해서 아낌없이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끊임없이 합니다. 보통 남성분들은요, 정리를 약간 청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편분들이 저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 버려서 그렇지 뭐 버리면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아주 잘했어요. 유지를 오래 하려면요, 소비 습관이 먼저 달라져야 돼요. 소비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정리를 잘 안 하시는 분 있죠? 정리가 잘 안 된 집에서는요, 불안이 높아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건이 많은 거는 알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물티슈가 많은지, 청소 관련 용품이 많은지, 그릇이 많은지, 냄비가 많은지, 누구 물건이 많은지 잘 몰라요. 보통 내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옷이 많은 건 알겠는데 바지가 많은지 코트가 많은지 몰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이 쇼핑 갔다가 또 사게 됩니다. 내가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쇼핑 갔다가 세일하면은 채우게 되죠. 왜요? 이득이니까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물건을 저렴하게 세일해서 할인해서 2만 원을 아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창고에 들어가는 순간, 베란다에 들어가는 순간 공간을 꽉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서 꼭 들어가야 될 물건이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창고비를 내가 내고 있는데 2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그 보관 비용이 지출이 되고요. 물건 양 자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물건의 총량이 있습니다. 보통 왜 물건이 사는 집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건이 주인이 된 집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물건인데 내가 샀는데 내가 어디다 두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또 사는 거거든요. 그게 물건의 임계점 총량을 넘어서면서부터 그때부터 통제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지 뭐 라면을 조금 더 세일한다고 해서 좀 대용량으로 샀는데 그 하나의 행동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은 임계점이 차옵니다. 그러면서는 이때 공간이 꽉 차면서 물건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사야 되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악순환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대용량으로 한꺼번에 많이 사는 습관, 그것만 줄이셔도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베란다라고 하죠. 뭐 창고라고도 하고 요즘에 팬트리라고도 합니다. 요즘 좀 새로운 아파트들은 팬트리가 집 안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베란다, 옛날 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베란다도 있고 뒷베란다도 있죠. 대부분 문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베란다에 가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위생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 문을 열게 되죠. 그리고 겨울에는 온도차 때문에 약간의 습기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베란다를 자주 열지 않기 때문에 늘 곰팡이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란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쓰는 물건을 저장하는 공간이지 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베란다는 안 쓰는 물건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아까운 물건을 두는 대기 장소가 아니라요. 베란다는 용도가 명확합니다. 집 안에 둘 수는 없어요. 왜요?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교자상이 있겠죠. 집 안에 둔다면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막상 두려고 보면 둘 곳이 없어요. 큰 여행용 가방, 요즘 여행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대용량부터 두세 개는 기본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행용 가방 어디에 둘까요? 대부분 둔다 그러면 옷장 안에 두거나 드레스룸에 둬야 되는데 옷장 안에도 포화 상태, 드레스룸 안도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큰 물건이 나가줘야죠. 선풍기를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요즘에 방문 들여보면은
지금 날씨가 추워졌는데 선풍기가 들어갈 데가 없어. 왜요? 이미 베란다에는 다른 물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베란다에는 들어갈 물건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습기에 약하지 않아요. 때로는 곰팡이에 그래도 만약에 곰팡이가 생긴다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물건입니다. 여행용 가방 그래도 닦아도 되죠. 그리고 교재상 같은 경우도 커버를 씌우죠.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큰 요즘에 김치 할 때 쓰는 큰 바구니 같은 거 물로 세척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불처럼 부피가 크니까 압축해서 갖다 둔다거나 입지 않는 계절별 옷을 거기에다 보관한다거나 요즘 옛날에 읽었던 전문 서적이나 책 같은 거를 거기다 갖다 둡니다. 습한 공간이기 때문에 책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도 곰팡이에 취약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베란다 공간은 쓰지 않는 물건을 두는 공간이 아니라 명확하게 1년에 한두 번은 꼭 쓰는데 부피가 너무 커서 둘 장소가 없는 교자상, 여행용 가방, 크리스마스 트리, 큰 바구니 이런 거, 선풍기까지 그런 거 정도를 수납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옷 정리 의뢰가 가장 많고요. 옷 정리하는데 저희가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집을 정리하는데 아마 50% 이상은 옷 정리입니다. 옷 정리가 안 돼서 그 공간에서 연속을 타고 내려가서 다른 공간까지 무너집니다. 옷 정리가 안 돼서 옷이 피아노 위에 쌓이고요. 옷 정리가 안 돼서 소파에 쌓여 있고요. 침대 위에 쌓이고요. 화장대 위에 옷이 쌓입니다. 옷 정리만 좀 깔끔하게 돼도 안방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데요. 옷 정리를 하다 보면 가장 부딪히는 부분은 아실 거예요. 버리는 문제가 가장 힘들어 합니다. 왜요? 옷을 좋아하시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을 싫어하시는 분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는 별로 옷이 없는데요.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옷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말씀하신 건 아마 입을 옷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잖아요. 봄옷이 다르고 여름옷이 다르고 봄과 또 가을옷이 다릅니다. 당연히 겨울옷이 다르죠. 끈 소매부터 반팔부터 겨울 패딩까지 있어야 되죠. 저희는. 그것도 패딩 하나만 있나요? 조끼 패딩, 롱 패딩, 짧은 패딩, 얇은 패딩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있을 것만 있어도 옷이 항상 늘 넘칩니다. 그래서 옷을 정리할 때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 방문해서 수거할 가는 업체 굉장히 많아요. 비대면으로 문 앞에만 이렇게 내놓으면 되거든요. 물론 뭐 한두 개 내놓으면 좀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봉지에 쌓아 놓으면 수거해가고 또 작은 돈이지만 또 계산해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물론 구매했을 때 비용을 생각하면 너무 작죠. 그렇지만 이 옷이 지금 내가 몸의 사이즈가 변동이 있어서 맞지 않지만 그 누군가가 입으면 딱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환경도 보호하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곳으로 쓰인다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는 지인 나눔도 좋고 또 신앙이 있는 분들은 뭐 절에도 기증하고 교회 갔다 기증하기도 하고 미혼모 단체 기증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름다운 가게 기증할 수도 있고 중증 장애인한테도 기증할 수도 있는 요즘에 다양한 플랫폼도 많고요. 또 중고로 판매할 수도 있는 사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정리하실 때 무조건 버려야 돼가 아니라 나눔하고 또는 다시 또 판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판매 방법 사이트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 정리가 안 된 분들의 공간을 가보면요. 사실 이런 거예요. 쌓여져 있고요. 섞여져 있고요. 옷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됐나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접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접는 거 되게 귀찮지 않나? 아니, 전문가들도 접는 시간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왜 접는 걸 좋아하냐면 옷의 부피를 확 줄여주거든요. 사실 옷을 걸어두면 커지잖아요. 그런데 전문가의 시선은 옷을 잘 꺼내서 입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는 공간이 1순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분들은 서랍과 선반 이런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리해야 돼 수납 공간이 부족해 상자를 먼저 사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넣어두면 잊어버려요. 왜 옷 사러 갈 때 나는 청바지 이런 디자인 딱 하나만 살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뭐 명절인데 여행 가는데 옷 좀 하나 살까 이런 마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 또 옷을 있는 거 모르고 비슷한 옷을 또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옷은요, 정리하실 때 쌓아두기 하시면 안 돼요. 쌓아두면 못 찾습니다. 열심히 접어서 예쁘게 매장처럼 해두면 뭐예요? 꺼내야지만 디자인을 알 수가 있거든요. 쌓아두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쌓아두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압축을 그렇게 하세요. 이불도 압축하고요, 한복도 압축하고요, 패딩도 압축하고요, 계절 지난 옷을 압축하는데요. 아마 압축해 보셨습니까? 압축해놓고 그냥 침대 밑에 넣어두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열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냄새가 납니다. 어차피 입었던 옷이고 세탁을 했더라도 세제 잔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에 바람을 뺐지만 그 속에서 쾌쾌한 냄새가 배는데요. 100% 빠지지가 않아요. 그럼 압축을 하면 한두 개 압축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럼 그걸 다 재세탁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압축을 하면 최소한 1년 이상은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구김이 안 펴집니다. 어떤 분들은 세탁하면 펴지지 않나요? 아니요. 그 패딩 같은 경우, 이불 같은 경우 눌러져 있었던 게 아주 원상태는 안 돌아가요. 어느 정도는 살아나지만 원상태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정리를 했는데 옷에 손상이 간 겁니다. 그러면 정리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죠. 정리는 잘 쓰기 위함인 거예요. 많이 보관하고 잘 압축해서 부피를 줄여서 집을 넓게 하는 것이 정리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요. 잘 꺼낼 수 있는 생각을 먼저 갖고 정리를 하다 보면 접는 것이 아니라 넣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수납하는 방법이 아마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보통 정리가 안 돼서 이게 전문가를 요청하는 집에 가보면요, 리빙박스 탑을 쌓아놓고 쓰세요. 그러니까 리빙박스 탑을 쌓아놓고 옆에서 지퍼가 있으니까 거기서 옷을 꺼내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지대가 다 꺾여 있고 아예 찢어져 있어요, 원단들이. 리빙박스는 어떻게 사용하면 효율적이냐 하면요, 계절이 지난 옷을 보관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잘한 물건을 두셔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20평이 안 되는 소형 평수 에서 5명, 4명이 사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사실 조금 아쉽죠, 공간이. 그런 집에서는 사계절 옷을 항상 걸어놓고 입을 만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부피 큰 패딩을 좀 접어두는 방법을 저도 제안을 드리는데요. 패딩 한 4개 정도를 접어서 두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엄마, 아빠, 큰애, 둘째 4명인 경우엔 4개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4개 이상의 여기는 뭐 여름옷, 여기는 바지, 여기는 니트, 여기는 면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리빙박스 4개 이상은 더 늘리지 말자. 왜냐하면 4개 정도까지는 관리가 됩니다. 결국은 상자를 많이 늘리지 말자가 핵심입니다. 이불 정리 많이 물어보세요. 아마 유튜브에 찍어보시면 뭐 정의숙 이불 정리법, 이게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장롱을 양쪽으로 문 열었을 때 한쪽 문을 닫으세요. 그러면 반쪽만한 공간이 보일 겁니다. 이불을 접을 때 반쪽을 열고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접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두꺼운 요나 결혼할 때 솜이불 같은 거는 너무 두꺼운데 그게 접혀지나요? 를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불은요, 옷장에 보시면 맨 윗공간 선반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 두꺼운 이불은 손님 올 때 사용하시거나 내가 아직 버릴 준비가 안 됐다 하면 그 선반 위쪽으로 아예 올려버리세요. 그래서 꾹꾹 눌러서 거기다 넣으세요. 그럼 부피도 줄어듭니다. 그런 부피 큰 이불은 옷장 맨 윗선반에 수납을 하시고요. 다른 이불은 계절별로 나누셔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계절에 맞는 이불은 항상 나와 있겠죠. 그럼 그 다음 계절 입을 걸 맨 위쪽으로 세트는 세트끼리 가져가시고요. 베개 커버류 같은 경우는 이불장 아래 서랍이 있다면 그 공간에 별도로 분리를 해서 넣으세요. 왜? 베개 커버는 자주 빠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수납 도구 이불 정리함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더스트백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이불 정리함이라고 사시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도 고객들이 많이 사놔서 그걸 사용을 해보는데
너무 작아서 막 여러 번 위에서 막 눌러서 밟아서 막 힘을 줘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못 찾는 게 문제죠. 그거를 열어서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물론 라벨링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라벨링 보는 것도 일입니다. 물건은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직관적이지 않으면 바로바로 사용을 못 해요. 우리가 이 SNS로도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이거 있어 라고 보여주면 이걸 안 사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불을 정리 잘하는 방법은 요령을 알려드린다면 좀 작게 접어라. 문을 반쪽 닫았을 때 반쪽 보이도록 좀 작게 접으면 꺼낼 때 편합니다. 그리고 옷장에 보면은 선반들이 있어요. 보시면 그곳에 옷을 팍 쌓아놓으시거든요. 그 공간에 오히려 이불을 하나씩 넣으세요. 꺼낼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불을 자주 꺼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요. 좋은 아이디어가 새록새록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정리를 어떻게 하면 저 이불을 많이 넣지? 그러면 압축해야 되는 거예요. 수납 도구를 자꾸 이용해서 자꾸 눌러주는 거예요. 부피는 줄지 몰라도 못 찾아서 또 사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수납용품 비용은 수납용품 비용대로 들어가고 이불은 또 이불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도 잘 꺼내는 게 목적이다. 잘 사용하는 게 목적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좀 작게 접자. 한번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납용품 사실 때 뭐 인터넷에서 많이 이것저것 제품을 사용하게 돼요. 이케아 스쿠브 저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일단 저는 장점은 사용 안 할 땐 접어두면 되고요. 사용할 땐 펴서 조립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플라스틱이 아니다 보니까 쓰기도 굉장히 좋고요. 고급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주 이용하고요.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벨트를 정리해도 되고 스카프 정리해도 되고 장갑 정리해도 되고 자잘한 물건들 정리하기 좋고요. 서랍 안에 넣어서 속옷을 정리해도 되고 복층으로 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해서 이케아 스쿠브를 좀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꼭 정리하고 살아야 되나요? 전세인데, 월세인데, 내 집도 아닌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전세니까, 월세니까 집이 오히려 좀 작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집이 마음에 안 들면 들어가기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이 정리가 안 돼서요. 주부들이 집에 있기가 싫대요. 어떠세요? 지금 그러신가요? 인테리어 늘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고 늘 이사 가야지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대충 살다가 나중에 내 집 사면 그때 제대로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집은 왜 정리해야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같이 머무는 공간이라서 그래요. 24시간을 살면서 물론 회사가 바쁘다 보면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 밤늦게 퇴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 집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예요?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족들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은 아주 중요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요. 정리만 잘하면요. 월세 뭐 어때요? 좁으면 뭐 어때요? 인테리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인 거예요. 아무리 인테리어를 해도요. 정리가 안 되면 별로 그 인테리어가 빛이 안 나요. 내가 월세 살기 때문에 전세 살기 때문에 우리 집이 올해 새 입주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 30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이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림할 맛이 나요. 살림할 맛이 난다는 것은 내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쓸고 닦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래요. 버려도 돼요. 비싼 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유 다 버릴 건데. 저 너무 안타까워요. 아닙니다. 공간이 바뀌면 그 물건 자체가 바뀌어져 보여요. 옷 정리를 하잖아요. 옷이 명품처럼 보여요. 종류와 컬러와 길이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옷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가능해요. 정리 정도는 미루지 마시고요. 정리를 먼저 하세요.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하셔야 돼요. 조금씩 내 물건을 관찰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요. 내 물건을 발견하게 돼요. 어머, 이게 있었네. 나 있는 줄 모르고 안 쓰고 있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왜? 그 물건 살 때는 굉장히 고민하셨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것이 정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버려서 정리하는 건 청소잖아요. 정리는 내 물건을 찾아내고 그 물건을 나를 위해서 일하게끔 제 자리에 주인을 찾아주는 일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데요. 그러다 보면 그 물건의 주인이 되고 이 공간의 주인이 돼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요. 우리 집 정리부터 내 책상 서랍 한 칸부터 내 가방 속부터 내 지갑부터 한번 정리 전후에 그 희열을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 살림할 맛, 집에 들어올 맛 이렇게 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통해서 내 생활의 변화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득 생각나는 분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불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가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 이 집이 고객님 집 맞아요? 했더니 부모님과 같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집이래요. 근데 부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과 어머님이 다 아프셔서 요양원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곳곳의 물건들이 부모님의 흔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인테리어를 사실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많은 버려야 될 물건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정리 안 하고 인테리어를 한다고 이게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정리하고 인테리어 하는 게 나을까요?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 먼저 하시고 인테리어 하라 그랬어요. 그 분이 처음에는 못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물건을 버릴 때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줄일 때 굉장히 슬퍼하셨고 막 울먹울먹 하셨거든요. 사실 정리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특히 열심히 했던 친구들,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 공부 쪽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데 물건 정리, 뭐 집안 살림 이런 거 도와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대기업에 다니는 정말 전문가라 해도 정리정돈의 습관이 어려워하고 잘 못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와 같이 정리정돈을 하면서 너무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전문가님이 하나하나의 물건을 펼쳐주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정리군요.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버려요 이래요. 내가 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전문가와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물건이 다 꺼내지고 구분을 하고 구분한 거에서 버릴 거와 남길 것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단 한 개의 베스트의 물건이 남을 때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미니멀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다 누구나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거든요. 사실 그분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부모님의 물건을 열어보고 그전엔 아예 만지지도 못하셨어요. 이제 열어보고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인테리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그 상자를 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대표님, 이제야 제 집이 됐어요. 이제야 저한테 어울리는 집이 됐고 이제야 좀 행복해요. 그전에는 엄마 집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이제는 제 집에 엄마 아빠의 추억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꺼내면 되는 거예요. 늘 우울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빠진 공간에 나만 혼자 있다고 슬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분을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짠한데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답게 살기 시작했고 이제 이 집의 주인공 제가 됐거든요. 저 훨씬 더 씩씩해졌어요. 이제 엄마 아빠 생각해도요. 이젠 옛날처럼 슬프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물건을 사용하는 주인이 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그 아주 기본 과정이거든요. 내 물건에 내가 주인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내 인생의 주인도 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 정리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정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정리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모든 분들이 정리 천재 되실 수 없고요. 정리의 달인이 어쩌면 될 필요도 전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보여지는 정리,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게 정리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그 물건을 쓰고 싶을 때 찾을 수 있으면 되고요. 사용 후 바로 그 자리에 갖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물건에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샀는데 100년 후에도 이걸 사용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물건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정리는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오늘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중요한 건 뭐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건 뭐지? 이 물건일까 아닐까? 이건 예전에 중요했었던 거라면 과감하게 때로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든 물건을 다 갖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정답이고 이런 노하우가 정답이 아니라요. 정리를 시작하시고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의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내 집에서 행복하실 겁니다. 정희숙의 똑똑한 정리입니다. 그 채널에서도 앞으로도 정리의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업로드하고요. 소통하는 채널로 키워갈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정리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